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한국에 각종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IT 기술이나 문화,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물론 최근에는 의료적인 부분과 위기관리 능력까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한국의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식에 대해 부럽다는 뜻과 함께 한 수 배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한 외교사절단, 일명 47개국 외교단이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니 많은 것을 알려달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한국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시설물에 사진을 찍거나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이렇게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견제하지 않고 쿨하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개국에서는 한국의 오픈마인드와 개방적인 태도에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 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조정관을 맡고 있는 데비 벅스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대규모로 시행했던 검사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버티고 버티다 한국에 접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 중국 대사를 만나 보건 당국 간의 전화협의 추진을 제안한 사실이 현 시점에서는 다들 알게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중일 3국 간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자, 이런 얘긴데요.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부족한 키트라든지 각종 도구와 노하우 부분을 받아낼 목적만으로 회담을 연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현 정책 시스템을 돌려가는 전직 일경제산업성 소속회사 대표의 성명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 저곳에서는 하기 힘든 발언일 텐데 용자가 나타난 것 같네요. 참다 너무 답답해서였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오래전부터 개척을 해왔죠. 한류라든지 K-팝 등의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들도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요. 하지만 옆에 섬나라의 경우는 뒤늦게 쿨재팬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국 중심주의 문화를 외국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때 쓰는 로고나 문구, 단어 등을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정책 이름을 쿨재팬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하위에 재팬을 발굴하자라든지 멋진 니폰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다 합쳐서 쿨재팬 정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 정책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정책인데, 2년 전까지 이 사업을 맡았었고 지금은 퇴임한 경제산업성 소속 오타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재팬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이 경제산업성이라는 데는 한국으로 치면 문화콘텐츠진흥원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비판 성명문의 내용은 일본 브랜드 기업은 우리는 왜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것인지,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재팬의 브랜드는 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조용한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것만 나가는 것인지, 왜 경영자들은 해외 시장도 국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어째서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도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나. 브랜드에 뿌리가 없는데 해외로 꺼낸다 해도 팔릴 리는 없다. 명함만 멋지다고 장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손님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다면 해외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몇몇 외국인에게 아첨하거나 머리를 숙인다고 해도 역시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였고요. 뒤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동시에 현역 때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과 참다 퇴임 후 2년이 지나서야 용기 내서 꺼낸 비판들입니다. 지금 자국 브랜드 중에 해외에서 건강한 것은 자동차 메이커 일부 회사와 의류회사 정도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중저가 의류이지 고급 의류로 올라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면서 파리 콜렉션 랭킹 상위에서는 재팬 브랜드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지가 10년이 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호텔 객실에 놓인 TV들이 한때 소니나 파나소닉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이나 LG의 한국의 양대 브랜드로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해외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는 일제 카세트나 레코더 같은 음향 시스템이 늘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풍경이 완전히 사라졌다.
게다가 화장품 분야도 해외 백화점에 재팬 브랜드 화장품이 놓여져 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랑콤계, 에스티로더, 샤넬 등의 브랜드는 알아도 재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왜 사라져버린 것인가? 엔고 현상에 따른 가격 문제를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급속하게 인기가 떨어진 다음에 엔고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던가? 환율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가 계속되면 경영자를 바꾸는 것이 세계의 흐름인데 지금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가업을 잇는 등의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면서 열변을 토했고요.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과 같이 해외 마케팅을 잘해보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아마 국내 시장에서 적당한 매출을 올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이나 연구를 위해 주재원을 파견할 때도 문제이다. 파견된 직원들은 현지 사회에 융하지 않고 이미 살고 있는 자국민 사회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주재원의 의미가 없어져 바로 귀국시킬 수밖에 없다. 쿨재팬으로 세계의 재팬 브랜드를 알리자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실패로 가고 있는 원인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비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 라는 얘기가 없네요. 개인이 SNS 같은데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경제산업성 소속기관의 전직 대표라면 대안까지도 같이 제시해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빠져있네요. 이미 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들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바꿔보려는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여론 반응은 생각보다는 이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요 반응을 몇 가지 뽑아보면 먼저 이 사람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이나 사업은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라면 무척 곤란해. 최근의 흐름은 3년이나 5년 정도의 중기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너무 길게 가면 중도에 웃어버릴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직역을 하면 이런데 아마 세계의 재팬을 알리자 같은 추상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은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라는 얘기 같습니다. 일본 메이커의 상품들이 해외 전자제품 매장에서 사라졌다? 그건 당연하다.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지금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정상 상태인 것이다. 그때는 유럽 등이 버블 붕괴를 경험하는 시기였고 우리가 잠시 틈새를 파고들었던 시기였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버블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 혼란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올 것 같다. 10년이나 장기적으로 보았다는 국가사업이 벌써부터 힘을 잃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애초 계획대로 그럼 10년 동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할 것. 정말로 해외에서 우리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가 유명한 것인가? 화장품이나 패션 같은 사업은 유럽이 너무 강하다. 유럽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어졌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도 아직 소니는 볼 수 있잖아. 애초에 쿨재팬이라고 하는 게 해외의 재팬을 알리려는 것보다 국내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유명하다 라면서 홍보하려는 도구가 아닌가. 옛날 전자제품의 강자였던 파나소닉은 요새 자전거를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성도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되어버린다.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수익이 저절로 늘고 그 수익으로 더 좋은 걸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럼 마케팅은 자연히 되는 것 아닌가? 국가 사업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듯하다. 아시아 변두리에 있는 섬나라 따위에 관심 가질 리가 없잖아. 요새는 이탈리아 장인의 기술도 중국 인력의 대체가 되어서 점점 없어지는 시대이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과연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진 게 단지 마케팅 때문일까? 유럽 시장에서의 존재감? 무엇으로 나타낼 건데? 독일의 완강함, 프랑스의 유연함, 이탈리아의 쾌활함. 그러나 우리는 고지식함으로.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댓글이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인은 가득 있어. 1. 혼자인 것을 좋아하는 소통장애 문화. 2. 영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과의 협상력. 3. 빠져나올 수 없는 섬나라의 조건. 4. 중앙 집권주의인데 가장 중앙의 인물이 바보인 것. 5. 문과 출신을 우선시하는 주의. 6. 무엇을 해도 높은 비용과 물가. 7. 같은 아시아에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다소 출현.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다. 여론 반응은 여기까지 주요 내용을 추려봤고요. 과연 저 나라는 유명 상품의 브랜드나
기업 이미지 등으로 전 세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올림픽 대회 취소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슈가 되어서 유명해질까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불가능.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